액션! 이렇게 빠졌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무술 감독님, 조성 감독님. 네, 만나 뵙고 싶었어요. 영광입니다. 네. 아유,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저 잠깐 들어와서 봤는데, 잠깐 한 3m 거리에서 보는데도 움찔움찔해지는데요? 합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달을 시키고 이제 자연스럽게 최대한 리얼리티를 살려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드라마 시크릿 가든 촬영한 그 장소인 거죠. 공간이에요. 하주원 씨 와이어 타고 내려요. 천빈 씨하고 이모민 이렇게 하던데? 저랑 어떻게 이모민 이렇게 같이 한번 하실까요? 한번 해볼까요? 액션을 해야 돼서 그런지 넓고 높아요, 천장이. 와이어 액션도 해야 되고, 네. 또 이제 저 위에서 이제 뛰어내리거나 이런 그 훈련도 해야 되고, 네. 또 이제 군대 레펠링이라고 있어요. 저 네. 레펠이 이제 다 있잖아요. 네. 저걸 줄 타고 이제 점프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 액션씬 한 맞춰서 할 때 이렇게 손을 뻗으면 움직이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리액션도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뻗어보세요. 이렇게 한 번만 때려보세요. 괜찮아요. 재미없잖아요. 네, 그렇구나. 한 번만 때려보세요. 이게 리액션이에요. 죄송합니다. 제 대무술 감독님의 얼굴에 지금. 처음 시나리오를 읽을 때 그 동작들이 막 연상이 돼요. 의학세였죠. 의학하고 전부 의학세. 제 인생의 고비는 제 동료를 잃었을 때. 저의 마지막 꿈이었어요. 헐리우드 입성 정도. 액션 스쿨이 이런 곳이군요. 저희 드라마에서만 보다가 와서 보니까 굉장히 액티브한데요? 에너지 넘치죠. 네. 저는 여기 와서 운동하는 것보다 탁구 치고 축구하고 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가르치시는 것보다 예전에는 많이 가르쳤는데 제가 가르치면 한 30명 정도는 탈락해요. 단 5분 만에. 너무 무서워서. 아니 이제 훈련이 세요. 훈련이 세다 보니까 이제 자기 몸이 한계치에 다다르면 코에서 나오는 물이 뭐예요? 콧물이죠. 이 친구들은 그 체력이 한계치에 올라서 두려운 거예요. 감독님 코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래. 야 이 자식아 콧물이지. 이게 뭐 패닉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최종적으로 6개월 동안 수료를 마치는 친구들이 한 12명 정도, 10명에서 12명 정도가 제일 마지노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액션 스쿨에 스턴트를 하겠다라고 남는 친구들은 한 서너 명. 신입생 교육을 무료로 한다. 이제 무료는 워낙 저도 돈이 없었으니까. 이각수 관장님이라고 제 사부님이 계셨었는데 제가 이제 시골에서 워낙 돈이 없었어요. 부모님 몰래 이제 체육관은 정말 다니고 싶어서 다녔는데 한 2달 다니다 보니까 이제 체육관 회비가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관장님한테 이렇게 거짓말이라도 해서 이제 하루 이틀이라도 더 하려고 갔더니 관장님이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정동, 네. 너 돈 없어? 네, 없는데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여기 너 그냥 무조건 다녀. 항상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죠. 네. 국민학교 졸업하면 농사지어라. 누님이나 형님들이 안 됩니다. 중학교는 보내야 되는 의무였잖아요. 의무교육.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중학교 가고 중학교는 이제 가는데 거기에 또 어쨌든 회비를 내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무조건 농사지어라. 우리 집안에 농사지을 땅이 없어요. 근데 농사지으라는 말씀은 남의 집 머슴가라는 어렸지만 되게 희망이라는 게 없으셨고 너무 없었죠. 관장님을 만나고 나서 관장님이 대학을 가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깜짝 놀랐죠. 대학을 어떻게 가요? 상상을 못하죠. 꿈이 없는 친구들, 저 같은 친구들을 많이 키워내신 분이에요. 절대 그분을 제가 못 잊죠. 스턴트랑 인연은 어떻게 맺게 되셨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누님 집에 이제 놀러 왔다가 처음으로 시골에서 서울에 상경을 한번 해본 거예요. 1,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주면서 극장에 가서 영화 보라고 무술 영화를 하더라고요. 아, 나 저런 배우가 되고 싶다. 장군의 아들 만나면서 제 인생이 바뀌어버렸죠. 2일째씩 대역을 했어요. 그 김두한 역할을 했던 분은 이제 우리 선배님이 하시고, 장군의 아들 1편 보면 1대1로 이제 액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일본 그 두목파, 김두한파 이렇게 쫙 구경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오야봉끼리 이제 싸우는 거. 임권택 감독님이 액션하고 쫙 싸우고 컷 하는 순간 기립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뭔가 확 올라오더니 이거구나.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제 꿈이 깨졌죠. 아, 무술 감독, 액션 배우가 아니었구나. 대역 배우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엑스트라였어요. 지금은 이제 무술 감독들, 액션 배우들이 조명을 받고 있지만 예전에 정말 저희가 스턴트맨이라고 부르고 그랬던 시절 한 20년 정도 전쯤에 그래요. 그때는 의학세였죠. 그렇게 불렀어요. 네, 방망이들 으악 하고 죽는다고 의학세. 방망이는 방망 빵 때리면 그냥 방망이처럼 빵빵 나가 떨어져야 되니까. 목숨 걸고 하는 일인데 뭐 생계 보장도 안 되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때 참 힘드셨겠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백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우리는 백정이구나. 백정은 어떤 사람들보다 더 최하위에 있는 하류층이었잖아요. 영화판에서. 그렇죠, 영화판에서. 그 상황이 너무나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또다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지? 무슨 생각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싸워야 되겠구나. 내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돈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급급하고 싶지 않았어요. 액션 스쿨을 설립해야겠다, 이런 어떤 체계적으로 좀 교육을 하는 곳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도 그때 하시게 된 거군요. 현대물을 이제 촬영을 하러 갔는데 전 쇼킹이었어요. 처음으로 야, 두성동, 네, 너 납법할 줄 알지? 그럼 저 달려오는 차에 받쳐. 네? 그냥. 네. 죄송한데 저 차 한 번도 안 받쳐봤는데, 야, 이 자식아 그냥 받쳐 임마. 그럼 납법하면 되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들을 교육시키고 차에 받치는 예행 연습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조금 처우가 나아졌나요?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죠. 많이 나아졌는데 이제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앞으로도 좀 더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몸이잖아요, 그냥. 몸뚱이 갖고 이제 일을 해서 벌어먹는 사람들인데 이놈은 몸뚱이 값을 자꾸 깎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마보다도 싸다고. 대마라는 게 말. 이제 그런 과정에 비트를 만드셨던 김성수 감독님도 되게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 정당하게 네가 받아야 될 몫을 충분히 받아서 네 밑에 애들 붙이고 잘해라.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나 혼자만 편하려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절대 안 하죠. 액션이 들어간 영화 하면은 정동 감독님이 거의 대부분 그 자리에 있으셨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영화는 중국 가서 최초의 무협 영화였고. 중국 액션은 이렇게 가벼워, 이렇게 칼 자체가 이렇게 연검이라 해서 휘청휘청하고 부러지질 않아요. 근데 전쟁이잖아요. 전쟁, 살아남아야 되는 전쟁인데 막 쳐 죽여야 되는데 냥냥냥냥냥 하는 게 어딨어요. 얄창얄창하게. 보시기에 너무 가벼워 보이셨군요. 그죠. 그러니까 막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 내가 상대방한테 살려면 이 사람은 어떻게든 모든 힘을 다해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막 가서 그 에너지가 다 막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짜로 만든 칼이 다 부러져 나가는 거예요. 친구가 막 화가 나갖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다 부러져서 쓸 게 없다고. 어떻게 환경이 바뀌었냐면, 드라마 찍고 저는 이쪽에서 액션 찍고 있는데, 액션 찍고 있는 데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중국 스태프들이 다 와서 구경하는 거예요. 라이브의 최고였으니까. 이제 엄살피면 안 되겠다 싶었겠네요. 중국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했죠. 그래서 되게 끈끈했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 사람들 이제 경공항에서 이제 빠이빠이 하는데 다들 울고 무슨 뭐 이상 가지고 헤어지는 것 같이. 중국 무술판까지 바꿔놓고 오셨는데, 무술 감독인데 배우로 한 2편 출연하셨죠?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배우 타이틀이 저한테는 조금 안 어울려요. 아, 그래요? 저 오기 전에 짝패 보고 왔는데. 아라한 장풍 대작전, 여기서도 나오셨고요.
제가 좋아하는 건 나라는 장군 대작전이에요. 제가 연기를 잘해서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 영화를 보고 홍콩 그 무술 감독이나 스턴트맨들이 그랬대요. 한국 애들이 저걸 어떻게 찍었어? 이랬대요. 얘네들이 이제 기술 도약을 했구나. 이걸 이제 본 거죠. 도둑들에서 이제 와이어 액션 하면서 막 대단하게 저 호평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뭔가 그거를 이기고 싶어서 매달리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종합해보면 감독님이 그러니까 액션에 외길 인생을 걸어오신 거잖아요. 액션. 배우가 됐든 무술 감독이 됐든. 후회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신가요? 항상 후회는 하죠. 어떤 동생들이 촬영 나가서 뭐 인대가 끊어졌어요. 어디 다쳤어요라는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항상 후회를 하죠. 2층, 3층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그냥 이 와이어 없이요? 와이어 없이요. 저 사람 저기서 뛰어서 저 사람 몸에 무리가 가겠구나.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 동생들이 안타깝고 안 다치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스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무조건 저는 딱 바뀌어요. 잔인해지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직업 때문에. 심정이 복잡하시겠어요. 너무 복잡하죠. 가장 힘드셨을 때 인생의 고비는 언제셨을까요? 제 인생의 고비는 제 동료를 잃었을 때죠. 어느 누군가가 죽어서 제 앞에 누워있을 때. 너무 많은 선배님도 잃었고 우리 후배도 잃었고. 지금 뭐 동료분들 얘기만 하셨지만 감독님도 많이 다치고 또 아찔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많죠. 스턴트맨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고 그 직업 속에서 무언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만에 하나 다치면 어떻게 이란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열에 하나예요. 리허설 하다가 십자인데 뚝 끊어져요. 열애 하나 너무 와닿는 말이네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근데 이제 저는 병자인가? 전 다치면 내가 살아있네. 아프니까 통증이 나한테 오니까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순간이 딱 들어요. 공항 검색 때 지나가시면 삐소리 나신다고. 9.11 터지고 나서 더 할 때 이렇게 나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도 지금도 이제 있어요. 몸에 철심이 12개. 이제 어느 누가 다 박아요, 이제는. 무너지면.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부상이 좀 더 심했어요. 네, 그때 언젠가요? 제가 이제 본투키라고 런어웨이하고 같이 이제 막 촬영을 했어요. 이 얘기 하기 싫은데. 이병헌 닮았다고 좀 대역을 해달라고 해서. 닮았으니까 좀 해주면 안 되겠어? 그래서, 예, 해줄게요. 해가지고. 본투키라면서 그 밤 촬영하다 다 부서져 버렸어요. 넘어져가지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어깨를 이제 뒤로 졸라매고, 메고 이제 그 차에서 이제 이병헌 씨가 이제 납치되어 가는 과정이. 부르는 거는 뭐 어떻게든 뭐 했어요. 그냥, 하고 눈 감고 뛰어내리면 되니까. 근데 이제 차에 뛰어내려서 차에 받치는 장면을 하는데, 몸을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이게 여기 쇄골이 부러지면 뒤로 이렇게 묶어요. 그걸 6번을 했는데 그 6번을 다 기절했어요. 근데 기절할 때 몸이 이렇게 쑥 기분이 다운되거든요. 이제 마취 같은 거 해보시면 알아요. 그 기분이 있어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확 밑으로 이렇게 다운돼요. 그게 올 때 몸에 힘을 쓰면 머리에 피가 돌게 하면 이렇게 정신이 깨더라고요. 기절할 때 깨나는 법까지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아주 능수능란하게 땅 해서 이제 하면 힘줘가지고 이제 피를 쏠리게 해서 깨어나고 6번째는 제가 차에 받쳐서 유리를 보면서 머리로 깨고 1차 충격을 받고 바닥에 아스팔트에 빵 쳐서 2차 충격을 받고 힘주고 이렇게 뛰어가죠. 그게 영화 보면 그대로 나와요. 다 찍고 나서 병원 가셨겠네요. 네, 찍고 나서 이제 병원 가서 수술하고 이렇게 정말 어렵게 험한 길을 꿋꿋이 걸어 오시다가 할리우드 진출하셨잖아요. 저의 마지막 꿈이었어요, 그게. 그래요? 할리우드 입성 정동. 중국도 잠재우고 오셨는데 할리우드는 어떻게? 할리우드 가서 엄청 싸웠어요.
아, 거기서 또 제가 털싸우셨어요. 영어가 안 되거든요. 네. 처음 가서 딱 느꼈던 게 텃세가 있었어요. 니나 텃세는 있군요. 어디나. 텃세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저는 저대로 계속 내가 영어를 못하는 건 못하는 건데 얘들 너무 부당한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많이 잤어요. 그분들이 정동 감독님 액션씬을 그래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노린 거죠. 니네들이 나를 병신 같게 봤으니까 끝까지 병신 같게 봐. 하지만 촬영 들어가는 순간 니네들 달랄 거야. 변칙을 쓴 거죠. 감이 있어, 감독님이. 그럼 이 바닥에 25년인데. 그러니까요. 잔추가 이제 마지막 리허설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저는 이제 쓱 그러면서 이제 병원이가 이제 저한테 나 힘들어 형이. 알았어. 때가 왔구나. 8합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제 한 달 반, 2달 가까이 이제 쌓였던 그 분노와 체력과 그리고 또 체력, 감정.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그 웰컴 투 헬이라고 하는 대사를 하고 가야 돼요. 거기에 이제 코디네이터가 앉아 있는 거예요. 너 잘 됐다 이 새끼. 그러면서 막 하고 딱 노려보고 갔어요. 가니까 얘가 이렇게 뒷걸음질. 그 상황을 다 본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은 거예요. 박수 치면서. 제가 웃기고, 이런 액션이 있는 거야. 라고 하고. 그러니까 액션 자체가 무서웠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같은 거죠. 진짜로 싸우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제가 인터뷰하면서 정말 얘기 안 하려고 그래서 하도 나왔는데. 근데 이병헌 씨랑 진짜 닮았어요. 배우 중에 닮으신 분이 이병헌 씨 말고도 유호성 씨 얘기도 나오는데, 조희봉 씨는 정말. 조희봉 씨가 초토화 시켜버렸죠. 네. 아이가 지금 6살, 4살?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잘 해주신다고요? 저는 왜 신이 내린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저를 안아줄 때 제일 행복해요. 잠잘 때 제가 뒤에서 막 껴안고 자고, 아침에 제가 이제 뭐 책이라도 읽으려고 이렇게 내가 다른 방에 가서 자면, 막 발소리가 팍팍 나요. 자기 옆에 없었다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하고 소리 빡 지르고 저한테, 미안해.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와서 쿡 안겨요. 그때의 그 행복은 가장 행복한 시간.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 힘으로 사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데 아이들 안으실 때 꼭 목욕하고 안으신다고. 더러우니까. 바깥에 나오면 이제 많이 이제 묻히고 가잖아요. 근데 애기 엄마하고도 뽀뽀를 안 해요. 갔다 와서 바로 목욕 안 하면? 네. 아니, 애들하고 뽀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결벽증이 있으신가 봐요. 손 닦는 게, 손 씻는 게 되게 일단은 습관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결혼하신 후에 너무 부드러워지셨다. 이런 결혼해서 얘기를. 부드러워진 게 아니라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부드러워진 거예요. 아, 그거구나. 근데 그 얘기를 지인께서 직접 하시더라고요. 누가요? 한번 보시고 얘기를 나눠볼까요? 감독님, 너무 부드러워지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때는 그렇게 힘들게 독하게 가르치시더만 더 승승장구하시는 거 보니까 좋네요. 저도 열심히 잘해서 부끄럽지 않은 학생이 되겠습니다. 정동 감독님 화이팅! 정말 많은 영화들에서 그 액션 씬을 디자인하시고 또 합을 맞추셨잖아요. 구상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신경을 쓰시나요? 시나리오를 처음 보고 처음 읽을 때. 아, 시나리오를 보고. 네, 제일 처음에 감정이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 에피소드인데 베를린을 이제 시나리오가 탁 날라왔어요. 제 메일로 와서 병원이한테 야 병원아 나 네 거 컴퓨터 좀 쓸게 해서 이제 막 보고 있는데 병원이가 뒤에서 막 웃어요. 형, 왜? 형 지금 시나리오 읽으면서 합자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 시나리오를 읽을 때 그 동작들이 막 연상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캐릭터가 가져가는 그 감정인 거죠. 캐릭터에 맞게끔 짜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관객분들이 이제 그 감독님들도 그렇고 다 모두가 다 그 원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거. 본 듯한 그런 장면이 아니려면 창작해야 하잖아요. 그런 스트레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힘들죠. 정동은 맨날 하던 거 똑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건달 영화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진짜 나는 그런 건달 영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제 입에서 나오는 게 짝패에서 형사하셨잖아요.
짝편은 좀 더 달랐잖아요. 그리고 액션씬이 굉장히 다양하던데요. 다 신경을 쓰는 거죠. 미리 모든 게 감독하고 이제 딱 연출자하고 그게 나와줘야 방이 여러 방들이 탁탁탁 열리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이 원래는 긴 장도를 갖고 싸워야 되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짝패가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미술 감독이 세트를 약간 협소하게 저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이제 걸리는 거 이렇게 치다가 옆에 걸리고 그러는 거죠. 작은 칼을 가지고 이렇게 막 쓰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 디자인이 있었는데, 그 공간을 가지고 이제 막 미술 감독한테 막 혼내기도 하고, 막 화를 내갖고, 화나갖고 막 시시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이거 어차피 작은 공간 이거 내일 촬영하셔야 되니까, 저는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보여줬죠. 그랬더니, 그걸,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장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세트 공간 때문에 갑자기 확 바뀌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이제 액션의 애드립이군요. 근데 확률적으로 좋게 나오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액션과 관련해서 액션 캐릭터 톱10 안에 드셨던데요? 1위가 원빈 씨, 2위가 정우성 씨, 예. 3위가 정동 무술감독. 뭐 엄청난 꼴찌.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표수는 얘기 안 해도 되는데 3위. 내 자리에 하정우 씨가 있었어야 되는데 저 베를린에서의 하정우 씨 액션도 좋았잖아요. 제가 거기를 가서 좀 민폐 끼친 것 같아서 좀 그래요. 감독님의 최종 꿈. 액션 스타와 액션 배우, 스타가 아니더라도 액션 배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정말 액션도 되고 연기도 되는 액션 그렇지. 배우. 네. 그리고 그 액션 배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르의 액션 영화. 성룡 영화하면 항상 명절에 나오는 영화잖아요. 명절에 보고 신나해야 되는 영화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 액션 스타를 보면서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고 싶어요. 정우성, 하지원. 배우는 고현정, 남자 배우는 정우성. 정우성, 설경구. 정우성, 유승범, 하지원. 머리를 다 밀어요. 한 1년에 한 번씩은 꼭 밀어요. 이제 밀다가 인터뷰가 있지 하고서 안 밀은 머리. 그건 제 스스로 먹일 수 없는 점수. 하지만 최상이기를 바라는 마음. 제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하고 싶어요. 무술 감독보다 스턴트맨이 좋은 것 같아요. 다음번에 제가 스턴트맨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정말 제 몸이 가루가 되도록 열심히 카메라 앞에서 막 뛰어다니고 놀고 싶어요. 나를 만나서 참 힘들었을 텐데 지금까지 참아주고 나에게 용기를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두 아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 아빠를 살아가게끔 만드는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에게 희망을 주듯이 남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들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당신도 두 아들 정말 착하게만 잘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